점점 태국에서 한국의 흔적들이 사라지면서 태국은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태국 총리는 상황을 막아보고자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한국에게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태국 국민들은 오히려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태국 총리가 한 이야기가 무엇이길래 이리 난리가 났을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방콕의 무더운 오후, 태국 국립대학교 연구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책상 위 논문들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손가락으로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며 다가오는 아세안 교육포럼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문해율 향상 방안이라는 주제가 제겐 그저 또 하나의 학술적 관심사였을 뿐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네요. 저는 코르넬리아 셀러입니다. 태국 국립대학교에서 문화지속성과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늘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을 선호했어요.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직관보다는 증거를 중시했죠. 특히 태국에 온 지 3년째, 저는 이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코르넬리아, 잠시 시간 있어?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료 수파차이였죠.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북부 지역 문해율 조사 결과가 나왔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특히 소수민족 지역은 더욱 그래. 수파차이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훑어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문자 자체의 접근성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정부가 얼마 전까지 시행했던 한글 교육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수파차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글이요? 한국의 문자 시스템 말인가요? 맞아. 3년 전까지 북부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야.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태국어 교육에 접목한 거지. 결과가 놀라웠어. 문해율이 단기간에 30%나 상승했거든. 저는 흥미롭다는 듯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중단됐죠? 수파차이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정치적 이유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국 문화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외국 문자 관련 프로젝트를 중단시켰어. 그 이후로 문해율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지. 그날 밤, 저는 평소와 달리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 그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배경에 점점 빠져들었죠.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교육혁명의 도구였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수파차이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밤새 읽은 한글 관련 자료로 가득 차 있었죠. 문을 열자마자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글 교육 프로젝트의 세부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적용했는지, 왜 그렇게 효과적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수파차이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보일 줄은 몰랐네. 자료는 있지만 민감한 내용이라 조심해야 해.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하드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이건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야. 공식적으로는 폐기된 자료지만 연구 목적으로 남겨뒀어.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즉시 자료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내용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치앙라이 지역의 소수민족 마을에서 한글의 원리를 활용한 문자 교육이 이루어졌고 불과 3개월 만에 노인들까지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 방법론의 차이가 아니야. 한글의 과학적 원리, 즉 소리의 발성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 시스템이 학습자들에게 직관적인 이해를 제공했다는 점이 명확했죠. 그 주 금요일, 저는 방콕 외곽의 한 카페에서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었던 김 교수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그는 이제 태국에서 조용히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한글이 태국 북부 지역에서 그렇게 효과적이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첫 만남부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시스템이에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와 의미의 관계를 이해하고 스스로 지식을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랐죠.
그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태국 북부 주민들에게 한글의 원리를 가르쳤을 때 우리는 그들이 태국어를 더 잘 배우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언어적 사고방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것이 놀랍도록 효과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치앙라이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직접 그 마을들을 방문하고 싶었거든요. 작은 비행기가 북부 산악지대를 향해 날아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녹색 숲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자가 한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니. 마을에 도착하자 저를 맞이한 것은 예상과 달리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학교는 반쯤 비어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한글 관련 교육 자료들의 흔적만 남아있었어요. 마을 이장 솜차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된 후 우리는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오지 않고 노인들은 다시 글을 읽지 못하게 되었죠. 그날 밤 마을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쳐 김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든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태국 정부가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김 교수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정부를 설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학술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태국 문자와 한글의 교육적 시너지 효과에 대한 연구를 공식화하는 것이 좋겠네요. 저는 아침 식사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옆 테이블에서 대화하는 노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죠.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한글로 된 간단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아직도 한글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끼리는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정부가 금지했지만 이 글자는 우리에게 빛을 주었으니까요. 할머니의 말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문자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사람들의 정신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방콕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수파차이와 함께 몇몇 언어학과 교수들을 초대해 동남아시아 언어교육혁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식 연구를 시작했어요. 한글의 원리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과학적 문자 교육 방법론이라는 틀로 접근했습니다. 정치적 민감성을 피하면서도 핵심 원리는 유지해야 해요. 저는 첫 회의에서 강조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철학에서 배울 점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라는 핵심 가치입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한글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어 교사 윤지아는 저의 열정에 감동받아 개인적으로 한글을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한글은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윤지아는 말했습니다. 소리를 만들고 그 소리가 어떻게 형태로 변하는지 이해하면 언어에 대한 관점 자체가 바뀌죠. 몇 주 동안의 공부 끝에 저는 한글의 구조적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조합되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형태가 실제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연구팀의 중간 보고서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태국 교육부에 공식 발표를 요청했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문해율 향상과 학습 시간 단축에 관한 데이터는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 방법론이 정말 효과적이라면 시범 사업을 다시 시작해 볼 만하겠네요. 교육부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다만 외국 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영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습 과학의 문제죠. 마치 태국이 서양의 수학을 가르치면서도 태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김 교수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육부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 교수의 답장은 간결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세종대왕도 한글을 만든 후 실제로 보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화적 변화는 천천히 오는 법이니까요. 교육부와의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저희 연구팀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치앙마이 외곽의 새 마을을 선정해 향상된 문자 교육 방법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직접적으로 한글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 핵심 원리는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각 소리별로 시각적 표현을 만들고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교사 교육 워크숍에서 설명했어요. 중요한 건 문자가 단순히 외워야 할 기호가 아니라 소리의 원리를 담은 논리적 시스템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는 거죠. 프로젝트 시작 한 달 후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속도가 기존 방식보다 2배 이상 빨랐어요. 특히 발음과 철자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 같아요. 현지 교사 라타나가 감탄했습니다. 스스로 소리와 형태의 관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단어도 자신감 있게 시도하죠.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 교수와 윤지아의 조언을 받아가며 프로그램을 조금씩 발전시켰어요. 한글의 원리를 태국어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은 도전적이었지만 그 성과는 분명했습니다. 코르넬리아, 방콕에서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어느 날 수파차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우리 프로젝트에 직접 관심을 보이셨대요. 다음 주에 시차를 오신다고 합니다. 장관의 방문은 프로젝트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문자를 배우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인상적입니다. 장관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 방법론이 어디서 영감을 받은 건가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한글을 직접 언급하면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직함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한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학적 원리만 차용했을 뿐 태국어의 특성과 문화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개발했어요. 장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한글이라. 흥미롭군요. 몇 년 전에 중단된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나요? 네, 그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접근법은 다릅니다. 우리는 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김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장관이 직접 방문했어요. 한글에 대해 솔직히 말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을까요? 김 교수의 답장은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정직한 선택이 옳았습니다. 한글은 결국 인류의 지식 유산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원리를 어떻게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하느냐입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국 총리가 곧 있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교육혁신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인데 우리 프로젝트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어. 수파차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니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직하게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둡시다.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 저는 방콕으로 돌아와 긴장된 마음으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저희 연구팀에게 총리 연설에 포함될 자료를 요청했고, 우리는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만 제공했어요. 한글의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과학적 문자 교육 방법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코르넬리아, 이거 봤어? 아침 일찍 수파차이가 호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일 연설에 대한 루머가 돌고 있어. 총리가 한국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요청할 거라는 얘기야. 저는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정치적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총리가 교육 분야를 넘어 경제, 기술 협력까지 언급할 거라는 소문이 있어. 한글 교육을 시작으로 양국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저희 연구는 순수하게 교육적 목적이었는데 갑자기 국제 정치의 도구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태국 사회 내부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불안한 마음으로 태국 문화보존협회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 비판적인 성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외국 문화의 침투에 반대합니다. 협회장 타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국의 문자와 언어는
우리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한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 문화를 훼손하는 일이죠.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태국어를 한글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교육 방법론에서 과학적 원리를 차용하는 것뿐이에요. 마치 서양의 과학 원리를 배우면서도 태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문화적 보존과 교육적 혁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였어요. 저녁에는 김 교수와 긴급 화상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의 조언은 명확했어요.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교육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지 국가 간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의 원리를 알리되 그것이 문화 제국주의로 비춰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다음 날 아침 정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연구팀과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초조하게 총리의 연설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태국 총리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우리 태국은 오랜 문화적 자부심을 가진 나라입니다. 총리는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발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최근 우리 북부 지역에서 진행된 교육혁신 프로젝트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한국의 한글에서 영감을 받은 교육 방법론입니다. 총리의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태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의 교육적 협력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태국 교육 시스템에 전면 도입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경제, 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수파차이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이건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내용이야. 뉴스 채널들은 즉시 특별방송으로 전환했고 소셜미디어는 폭발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총리의 연설 이후 태국 전역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태국 정체성 지키기와 해시태그 한글 교육 찬성 해시태그가 동시에 트렌드가 되었고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토론이 이어졌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코르넬리아 교수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국 공영방송 기자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연구는 교육 방법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결정은 정부의 몫이고 저는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문화보존단체들은 방콕 시내에서 항해 집회를 열었어요. 대학가에서는 한글 교육에 대한 찬반 토론이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교육부 장관실로 급히 호출되었습니다. 장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쉘러 교수님,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총리의 발언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국내 여론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문화부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경제부에서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김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정치화되었어요.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상징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교육적 접근입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치앙마이 지역의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한글 교육 방법론의 지속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글자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학부모 대표 순한다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공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파차이와 연구팀 전체가 지지해 주었어요. 이 방법론은 태국 문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만 차용했을 뿐
이것은 여전히 태국어를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현대의학이 서양에서 왔지만 태국인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는 것처럼요. 제 발언은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대학의 언어학과 교수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이 방법론의 교육적 가치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 보존주의자들의 반발은 강했습니다. 방콕 시내에서는 연일 시위가 계속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문화원이 위협을 받기도 했어요. 우리는 교육적 혁신을 원하지만 그것이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태국 역사학회 회장이 텔레비전에서 주장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 문제가 단순한 교육 방법론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태국 사회가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의도치 않게 그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고 했던가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듯 했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태국 왕실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교육의 발전과 문화적 정체성은 서로 상충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태국은 오랜 역사 동안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며 발전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새로운 교육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열린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왕실의 중립적이지만 다소 긍정적인 입장은 과열된 논쟁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언론의 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정부 내에서도 더 이성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교육부 장관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쉘러 교수님, 상황이 조금 진정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다만 접근 방식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장관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음성학적 문자교육법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태국 전통 문화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현명한 적용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사실 세종대왕도 한글을 만들 때 중국 문자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했으니까요. 다음 날 총리는 후속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신중했어요. 우리는 교육적 혁신을 추구하되 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최우선으로 보존할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 방법론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겸허히 배우겠지만 그것은 우리 방식으로 재해석될 것입니다.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하자 저는 다시 치앙마이로 돌아가 프로젝트를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지 문화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태국 전통 발음법과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융합하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우리는 소리의 원리를 가르치되 그것을 태국의 전통적인 운율과 연결시킵니다. 저는 교사 교육 워크숍에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니라 태국어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새로운 접근법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빠르게 문자를 습득했지만 이제 그들은 태국 전통시와 노래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점차 다른 지역에서도 이 방법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 후 한국에서 교육 전문가 대표단이 공식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태국의 새로운 접근법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세종대왕의 정신은 한글 자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철학에 있습니다. 한국 대표단 단장은 말했습니다. 태국이 그 철학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것은 오히려 세종대왕의 뜻에 더 부합하는 일이지요. 양국 간의 교육 협력은 조용히 하지만 견고하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정치적 논쟁은 수그러들었고 대신 실질적인 교육 성과가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해 말 유네스코에서는 태국의 새로운 문자 교육 방법론을 문화적 교류와 혁신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태국 정부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고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지지도 더욱 강화되었어요. 저는 김 교수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갈등을 교육적 협력으로 전환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문화 교류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코르넬리아, 당신은 중요한 일을 해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태국과 한국이 그 다리를 함께 건너기 시작한 것이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방콕의 새로운 언어교육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태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공동 지원으로 설립되었어요. 시작은 논쟁과 갈등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국 간 교육 협력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코르넬리아 교수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연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개소식에서 저를 소개하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교육적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센터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감격에 젖었습니다. 태국어의 소리체계를 시각화한 다양한 교구들, 전통 태국 문학과 현대적 교육 방법론을 융합한 커리큘럼, 그리고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전시물까지. 이곳은 단순한 교육센터가 아니라 문화 교류의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수파 차이가 속삭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은 갈등이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태국 사회가 이 논쟁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개소식 이후 태국 총리는 특별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작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의 제 발언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논쟁을 촉발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문화적 자존심과 교육적 혁신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발언은 다시 한번 태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민들은 총리가 의도적으로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결과적으로 교육 시스템의 혁신이라는 성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센터의 공식 개소 이후 저는 태국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새로운 교육 방법론의 확산을 지원했습니다. 북부 산악 지역에서 남부 해안 지역까지 많은 학교가 이 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소수민족 지역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언어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메콩강 인근의 한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태국어를 배우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태국어 교육은 점차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태국의 경험을 배우고자 했어요. 이것은 아시아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말했습니다. 각국의 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효과적인 교육 방법론을 공유하는 거죠. 프로젝트의 성공은 제 인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고 언어교육혁신센터의 연구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한국과 태국 사이의 교육적, 문화적 가교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 연구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여정을 돌아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적 철학의 구현이자 과학적 원리와 문화적 가치가 조화를 이룬 인류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태국은 그 유산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교육의 길을 열어가고 있어요. 태국 총리가 1년 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 발언은 결국 옳았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혼란과 논쟁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더 큰 이해와 협력으로 이어졌어요. 때로는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진통일 수도 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세종대왕과 라마카이맹 왕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두 위대한 문화유산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자가 가진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것. 그리고 그 다리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함께 걸어가는 것.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